본문 두 번째네요. 바로 들어갈게. 1번 문장. 자, one day, 어느 날 I learned about a program. 나는 알게 되었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자, 관계대명사지. 그것은 필요로 했어. 뭐를?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어떤 자원봉사자들이냐면은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음, 세계의 뭐 다른 여러 나라로 이제 갈 자원봉사자들. 근데 왜 가냐? To help build houses for the poor. 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을 도와줄 그런 자원봉사자들 찾는 거였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구조 분석해 봅시다. 여기서 대시 지금 앞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해 선행사라고 불리는 꾸밈을 받는 수식을 받는 명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리고 저를 얘가 이끌면서 그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 이름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 자, needed가 이 절 안에서의 동사겠고 이 구조를 지금 선생님 투부정사를 어, 이 volunteer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또 다른 뭐 시각으로 보면은 need를 오형식 동사처럼 생각을 해서 얘가 이거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뭘로 하든 상관이 없어. 뭐 의미적으로 차이는 없고 학교 시험에서 그런 부분을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자, 뭐 편의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투부정사의 역을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부사적 용법으로 볼게. 근데 아니다. 자, 여기도 어쨌건 간에 자, 그냥 투부정사가 그렇게 쓰임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다만 여기에서 이제 help라는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to가 없이도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고 그리고 또 poor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복수로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어떤 가치라고 하면은 그때는 단수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였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시고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그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이게 뭐야? 그 불쌍한 사람들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겠지. 그래서 나는 really touched. 자,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 그 때문에 과거 분사가 와야 되겠고 어떤 뭔가 사명감 그런 미션 임무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지. So I decided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자원봉사 여행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되는 거겠고. 자, 이때 이 시가를 끼는 거는 뭐 프로그램이었을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나는 뭐 했다? Really touched. 그래서 수동태 형태를 볼 수 있지. 이 자리에 touching이라는 거 오면 안 되겠고. 자, decide 두목동이고 to take part in 했을 때 take part in이랑 같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participate in 정도의 표현은 기억을 해놓읍시다. 3번 문장. 그래서 근데 I had my doubts though. 내가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의심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다라는 거지. 무슨 의심이 남아 있었는지 밑에 이어지고 있지. 뭐가 있었냐면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내가 애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거 도와주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지만 근데 나는 이거 건축 건설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고 그리고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우리는 거기에 고작 2주간만 있을 거였거든. 근데 과연 2주 만에 뭐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뭐 의문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지. 자, 5번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as the presentation had suggested?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As the presentation had suggested, 프레젠테이션이 말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이런 의심이 남아 있을 수 있었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4번과 5번도 살짝 보면은 자, 여기서 didn't know라고 부정 형태였기 때문에 anything으로 받은 거고. 자, 그래서
construction에 대한 any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자 이때 저 would only be there 했을 때 요거 뭐의 추격형이야? 자 요거 would의 추격형인데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은 would는 지금 will의 과거형인데 will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면은 이건 괜찮아. 근데 will이 무슨 뜻이야 했을 때 미래요라고 하면은 어, 욕할 뻔했는데 멍청한 짓이야. 자, will은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예정을 나타내는 모달이라고 했었지. 예정을 보통 나타내다 보니까는 우리 미래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거지. 영어에서 시제라는 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데서 뭐 세 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영어에서 시제 개념이 아니야. 우리말을 좀 첨가시킨 거고 그리고 심지어 12시제라고 가리키는 경우인데 완전히 잘못된 시제 개념이고 자 어쨌건 간에 일단 이거 예정을 가리키는 점에 있어서는 뭐 현재가 과거로 가든 이건 상관이 없어. 여전히 예정을 가리킬 건데 무슨 차이야? 얘는 현재 시점에서의 예정을 나타내고 얘는 과거 시점에서의 예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절대로 무슨 뭐 과거의 미래 말이 웃기잖아, 그치? 해서 현재랑 과거 두 가지의 시제만 있는 거고 여전히 자, 예정을 나타내는 큰 의미에서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 그래서 이거 다 지나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제가 과거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for 2 weeks 했을 때는 during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during 뒤에는 뭔가 구체적인 명사로 이제 명시된 그런 기간들이 나오게 될 거야. during 뒤에 그래서 vacation 정도가 나왔다라면 모를까 for 2weeks라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나타낸 표현, 이렇게 숫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for가 쓰이게 된다는 거. 자, 5번에 그래서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자, 여기서 내가 뭐라고 읽었어? lives라고 읽었지. 자, life 명사형 life의 자, SG가 singular 해서 단수형이고 plural 하면은 복수형이야. 그래서 이거의 복수형이 lives가 되는 거. F나 FE로 끝나는 거. 또 이렇게 VES를 이렇게 바뀌는 거. 알지? 그렇게 됐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as 지금 접속사 나와서 the presentation had suggested 했던 것처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부분 과거 완료가 쓰였어. 왜?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우리 대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자, 이 표현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6번 I was going to find out soon enough. 자, 나는 곧 알게 될 예정이었다. 그래서 soon enough 하면은 여기서 enough가 또 순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enough soon이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 아까 대시 어디에 나와 있었을까? 여기 처음에 대시 나왔는데 대시 좀 여기서 많이 쓰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문법을 충분히 공부했으니까는 대세관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대시 그냥 크게 큼지막하게 써놓게 지시사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접속사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관계사 이렇게 큰 틀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었고 여기서도 지시사에서도 지시 대명사, 지시 한정사가 있었을 거고 접속사도 사실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랑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어. 그리고 관계사의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해도 뭔지 잘 쫓아와야 되거든. 혹시 모르니까는 그래도 따로 표시를 해줄게. 지시, 대명사, 지시, 나만 적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었겠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을 거야. 어,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말고도 대신 관계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적어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뭐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이때 선행사가 뭔지에 따라서 후나 위치로 바꿔 쓰는 거는 괜찮을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다른 경우에는 다른 걸로 바꿔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was로 that을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서 항상 that이 나올 때마다 이 that의 정체가 뭔지 스스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문법적인 실력이 쌓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 지금부터 나오게 될 that을 한번 미리 다 찾아놓고 이게 뭔지 표시를 해 놓으면은 더 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지. 미리 한번 찾아놓고 멈춰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바로 출발할게. 7번에 The volunteers in I got to meet 여기에서 get to 부정사 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 get to 혹은 come to 이런 표현이 오고 이렇게 오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냥 이거 날려버리고 그냥 I met 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그냥 뭐뭐 하게 됐다라는 뜻이어서 나는 만났다라고 말을 하나, 만나게 됐다라고 말을 하나, 약간 어감 뉘앙스 차이를 주기 위한 거니까는 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는 어쨌건 간에 누구를 만난 거야? 가족을 만난 거야. 근데 that 나왔다. 근데 이 대세 정체는 뭐였어? 그렇지? 지금 앞에 있는 the family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겠네. So they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집으로 이사를 올 예정인. 자, 여기서 would도 아까 말했던 미래 과거형이었겠지. 올 예정인. will 뒤에 지금 진행상이 이렇게 쓰이고 있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뭔가 진행도 사실은 예정을 어떤 정해진 일정 같은 거 나타낼 때 진행을 쓸 수 있어. 진행이 무조건 동작 중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완료에서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었잖아. 진행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예정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진행을 쓰기도 해. 그래서 집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그 가족을 만나게 됐고, 근데 그 집은 또 어떤 집이냐 했더니, 자,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we were going to build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을 예정이었던 집이겠지. 그러면은 또 홈을 꾸며주고 있는데, 근데 빌드에 대한 목적어, 지금 준동사긴 하지만은 빌드에 대한 목적어가 분명히 필요했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이 뒤에 대시나 뭐 위치 정도가 들어갔고 이게 생략된 형태겠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the day after we arrived in 카르젯, 인디아. 인도의 카르젯이라는 뭐 마을에 도착한 그 다음 날 우리가 짓기로 한 집이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뭐 비고잉 투가 뭐 중간에 들어간 것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시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보이지 않는 대까지도 한번 찾아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 8번으로 넘어갈게요. This family of five was living in a one-room hut. 이 5인 가족은 살고 있었대. 어디에? 뭐 단칸방? 헛하면 오두막이거든. 우리 피자헛 할 때 그 헛이 그 헛인데 뭐 그럼 피자헛이 피자 오두막이에요. 그러지 말고 원래 뭐 오두막 있는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헛은 맞긴 해. 자, 근데 다섯 식구가 단칸방 요렇게 살기가 사실은 좀 힘들겠지. 응? 너네 보면은 보통 너네 방 하나씩은 있잖아. 근데 너네 방 사이즈에 다섯 식구가 응?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왜 생각만 해도 숨 막히지 않겠냐. 근데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대. 선생님은 그 정도까지 옛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this family of five 해서 일단은 비동사가 단수까지 쓰여 있는 것도 일단은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여기 과거 진행 쓰이고 있으니까는 동사에 이렇게 상, 태 이런 부분이 단순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도 늘 체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9번에 대시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신 무슨 대신이 접속사 대시였겠지. 그렇지. 명사절 이끌고 있고 그래서 이때 it은 가주어 그러니까는 의미는 없지만 그냥 그러니까 위치만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자, 이때 대시였겠지.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나? 그래서 it was quite clear. 그것은 이때 quiet도 자, clear를 꾸며주고 있는데 확실히 명백했어. 뭐가 명백했냐면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어, 자, 아까 soon enough처럼 여기도 big enough 이 부분. 그러니까 enough 충분히 크지 않았다라고 우리말에서는 충분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enough big이라고 enough를 앞에다가 쓰기 쉬운데 자 순서가 분명히 enough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꾸며주는 애 뒤에서 꾸미게 될 거야.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 근데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뒤에서 꾸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장소는 명백했어. 뭐가 명백했냐면은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거. 뭐 하기에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여기서 house가 집이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투부정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을 테니까 house가 뭔진 몰라도 지금 동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all the family members를 이렇게 데리고 살기에는 그 집이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동사겠지. 그래서 all the family members가 뒤에 목적으로 house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또 9번으로 넘어가고 in addition to that 했을 때 너네가 in addition이랑 in addition to를 보게 될 텐데 뭐랄까 큰 맥락에서 의미 차이가 그렇게 있진 않은데 근데 구조적으로 어떤 용법적으로 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in addition 하면은 그냥 부사적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요거 나온 다음에 콤마가 보통 나오게 되겠지. 근데 in addition to 하면은 자 이거는 전치사구가 돼 버려서 그래서 뒤에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addition 하면 뭔가 추가시키는 거여서 무엇을 추가해서 뭐 이런 뜻이 들 텐데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서 이때는 지금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이때는 게다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욱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거야. 그래서 in addition to that 그것 말고도 there were jars. 거기에는 뭐 항아리, 병 같은 게 있었는데 everywhere 곳곳에 항아리가 있었대. 근데 그 항아리 왜 있었냐면은 to catch all the rainwater 빗물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근데 그 빗물 어떤 빗물이냐면은 지붕에서 이렇게 drip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빗물이었던 거지. 그래서 dripping 하면은 자 이거 과거 분사로 쓰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there were jars. 이거 복수형이었으니까는 비동사도 그래서 were가 온 거니까는 was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방 사이즈 어때? 오두막 한번 그려볼까? 자, 좀더 잘 그렸네. 자, 근데 여기에서 몇 명 자고 있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막 이렇게 자고 있어. 너무 좁아, 비좁아. 근데 그거 말고도 막 여기에 곳곳에 막 항아리가 있는 상태야. 이거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나 싶어. 그리고 위에서는 막 빗물 쫄쫄쫄쫄 새고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자 바로 너네들도 생각할 수 있다시피 문제가 있어. 이거 누울 수 있겠냐고. 그 얘기 바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11번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 there was hardly any space to sit, let alone lie down. 자, 그래서 여기서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쓰여. 그래서 all these jars 이 모든 항아리들 때문에 바닥에 깔린 이 항아리들 때문에 there was hardly any space 거기에는 any space 어떠한 공간도 없었어. 앉을 자리가 좀처럼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let alone이라는 표현 뒤에 지금 lie down 오고 있는데 lying down도 괜찮거든 사실은. 그래서 눕기는커녕 앉을 자리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하들리 부정어구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12번에 it was shocking. 뭐가 shocking했냐면은 자, 뒤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주어 부분이겠지. To see how they were living.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to see가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자, see에 대한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는 how가 자,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
일단 접속사 기능이 탑재된 의문사 뒤에 접속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좋겠어.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적용되는 건 또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에서 원래 원리를 기억해 놓고 그냥 그 원칙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자, 13번에 after meeting them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 누구였어? family였겠지. I felt even more determined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자, 그들 만나고 나서 나는 느꼈어. 뭐를? 훨씬 더 뭔가 마음을 다잡게 된 건데, 자, 이때 determining 쓰면 당연히 안 되겠고, 어, 내가 너네한테 뭐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강요하는 편은 아닌데 알아두면은 이제 빨리빨리 해석의 속도에 도움이 되는 이제 결국은 암기를 많이 해놓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너네가 속도 빨리 읽어나가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be determined to라는 표현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뭐뭐 하기로 마음 먹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비동사 자리에다가 지금 이 형식 동사 feel을 그냥 아무거나 대신 쓴 거야. 그래서 이때 determine이 뭔가 결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feel이라는 동사로 바꿨어도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I feel determined to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일단은 썼던 거고 과거형으로 felt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determined 앞부분에다가 more determined 했는데 이 more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even이라는 걸 썼지. 우리 비교급 강조하는 거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정도 기억하고 있자고 했지. 그리고 more는 안 된다. 그렇지. very는 원급 강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없다. 요거를 대신 쓰는 건 괜찮다. 그래서 뭐뭐 하기로 마음 먹다라는 뜻을 이렇게 쓰고 있고 자, to build 했을 때 이 build는 지금 준동사지만 사형식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쁜 집을 지어주기로 더 결심하게 됐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거였지. 자, 그러면은 이번 본문에서 중요한 어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뒤로 넘어갑시다.